정순신 변호사가 직을 내려놨지만요. 여야의 반응은 현재 극명합니다. 듣고 오시죠.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기 전에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기 바랍니다. 네, 이번 논란이 이제 인사검증, 부실검증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정부 초기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더욱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적어도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그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어떻게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관련된 이 지정 관련해서 누가 검증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 검증의 어떤 실패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본인들이 추천을 했지만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자녀의 부분까지는 알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이 정순신 변호사가 검증의 대상이었는지조차까지를 말해줄 수 없다, 확인해줄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임명은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게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책임을 서로가 미루는 판국이거든요. 사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 때는 그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검증의 어떤 업무를 이관해 와서 음지에서 하던 일을 이제 양재에서 드러내놓고 하고 투명하게 2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복 체크를 통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라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왜 인사 검증을 실패했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조차도 왜 놓친 것인지에 대해서 법무부가 단순히 이 대상자였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대상자였었는지 또는 그 대상자였으면 검증을 해서 어디까지 검증을 했는지 검증을 해서 이 내용들이 밝혀졌으나 한동훈 장관과 지금 정순신 변호사가 연수원 같은 동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장관과 연수원 동기인 그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검증의 칼날을 무디게 됐던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법무부에서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 그리고 지금 이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네. 그래서 정말 윤 대통령이 이걸 몰랐을까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인사 그 관리단을 이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책임을 넓게 보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광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야당의 비판은 뭐 수용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서울중앙지검 인권 담당관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의 가족사까지 속속들이 알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계속 인사 검증의 어떤 원칙 문제를 얘기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검증 대상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1차 검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녀의 학폭 문제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정법, 그러니까 인사 검증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정서법에는 굉장히 이것이 자극적인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순신 후보자가 빨리 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인사 검증을 할 때 공직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공직 후보자의 가족,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음주운전 문제, 자녀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대응을 했는지 또는 이 가해 그 부모일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인사 검증 기준에 올린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도드라진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인사를 실제로 검증하고 인사를 행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순신 변호사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그런 여론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국가수사본부 자체 내부에서 이제 경찰들의 검사 출신에 대한 반발 때문에 또 그런 부담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에 후임자도 검사가 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점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게 그 특수수사는 검찰의 이제 경험이나 이게 다 풍부합니다, 시스템이. 따라서 이제 그 검찰 출신이 가서 국수본의 수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이제 노하우를 좀 이게 전수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장점도 있다 봐요. 물론 이제 그 3만 경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검사 출신이 다 하면 약간 이게 소외감이나 뭐 느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상당히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이거 한동훈 야당이나 보면 이게 기성적 한동훈 장관만 공개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이번에 그 공모를 보면 1차적인 검증은 경찰청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 전에 언론 보도가 다 났으면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찰청에서 서류 심사, 그다음에 신체 검사 종합 심사 하잖아요. 이런 데 검증에 일차 책임이 있고 100번 양보해서 이게 법무부가 관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인사검증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본인에게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천명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법무부에 설치만 돼 있지 인사검증단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데 계속 그 한동훈 장관만 공개하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구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사례가 거의 유일한 뭐 인사 참사 사례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 들어선지 여러 사람들의 인사 문제가 사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체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 검증의 과정 속에서. 그렇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하던 일을 가져가서 예컨대 친인척 관리라든가 인사 검증이라든가 이것이 잘 돼야지 이 법무부로 이관된 어떤 의미가 발생을 할 텐데 사실상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대통령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권력기관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국민적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경찰 권력과 검찰 권력을 상호 견제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방향인데 지금 검찰이 국가수사기관의 장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원리를 우리가 추구하려 했던 원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출신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건과 관련해 짚어봤습니다.